안녕하세요. 오드리원 김정수 원장입니다. 금일은 이제 사이너슈어의 아이콘을 이용한 시술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첫 번째는 맥스지 핸드피스를 이용을 해서 저희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그냥 기본 잡티 조금 있고 색소 침착 좀 있고 그 다음에 톤이 좀 살짝 부분 어두워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을 개선시키는 목적으로 맥스지 핸드피스를 이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드름 흉터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XT 핸드피스를 이용해서 non-ablation fractional 레이저를 시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이콘 장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사이너슈어에서 개발한 장비로 두 가지 핸드피스를 이용을 해서 두 가지 시술이 가능합니다. 맥스지를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IPL 시술을 가능한데 보통 사이너슈에서 얘기하는 거는 얘는 OPL이라고 얘기를 해요. Optimized Pulse Laser라 그래서 굉장히 좀 문제가 될 만한 파장대를 삭제를 해서 진행을 해서 안전하게 시술도 할 수 있고, 시술 자체도 파라미터가 굉장히 간편하기 때문에 시술 파라미터가 간단하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브로드하게 특별히 부작용 없이 시술을 해도 전반적으로 모든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시술을 누가 하든 간에 특별하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시술이다 보니까 뭐 요즘에는 IPL 때문에 문제되는 리바운드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거를 조금 좀 덜 생각하면서 시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아무리 시술을 잘한다 하더라도 내가 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거를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신뢰도도 많이 잃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중간 과정에 원장이 멘탈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최대한 부작용이 없으면서 간단한 파라미터로 누가 시술해도 크게 어긋남이 없는 그런 레이저를 개발하는 게 사이노슈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맥스지 핸드피스를 이용한 OPL 시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입 3에서 4 사이쯤 돼요.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여름철이 되면은 좀 어두워지는 피부 타입을 가지고 계시고, 겨울철 되면은 좀 하얘지는 피부 타입을 가지고 계시고, 특별히 야외 활동이 없더라도 좀 여름철에도 어두워지는 피부 타입이기 때문에 타입 4가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파라미터는 15msec을 저는 가장 기본으로 합니다. 10msec이나 더 짧게 하면은 당연히 색소 쪽에 더 특화돼 가지고 에너지가 이제 먹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피부 결이나 그 다음에 콜라겐 리모델링이랑 전체적인 색소에도 다 같이 먹으면서 크게 피부에도 데미지를 많이 입히지 않는 파라미터로 15msec을 사용을 하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 한 30줄 정도로 세팅을 해서 시술을 하겠습니다. 맥스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IPL에서 쓰는 젤을 사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시술이 다 가능하고, 컨택 쿨링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요 안에 있는 윈도우가 굉장히 좀 작고 하기 때문에 부분에 대한 작은 부위들, 내가 좀 섬세하게 해야 될 부위들도 시술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작은 팁도 같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로 이제 뭐 코 주변에 있는 혈관 개선시키거나 눈 주변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눈 가까워 가지고 당겨 가지고 가볍게 시술할 수 있는 그런 부위들도 섬세한 시술이 가능한 이런 팁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IPL보다 훨씬 윈도우도 작고 섬세한 시술도 가능하지만 더 섬세하게도 시술을 가능하게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멜라스마가 있는 환자들한테서도 기본적으로 패키지를 시작하는 초반에 이분이 다른 레이저를 하지 않고 잡티들이 기본적으로 위에 많이 깔려 있는 경우에는 맥스지로 가볍게 걔네들 먼저 걷어내고 그 다음에 시술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토닝을 하기 전에도 잡티들이 너무 피부 표면에 많이 있게 되면은 걔네가 에너지가 제대로 안쪽까지 도달을 하지를 못하고 주변에서 보통 피부 표면에서 맴도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게 되면은 한 해 한 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내원하시는 분들의 기대에 미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피부 표면에 있는 잡티를 먼저 좀 제거를 가볍게라도 하고, 그러고 패키지를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안경을 끼고도 굉장히 라이트가 강력하기 때문에 안경을 끼고도 좀 눈이 부셔요. 그래서
타이밍에 맞춰 가지고 눈을 깜빡이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대신에 멜라스마가 굉장히 좀 깊게 있는데 잡티들도 많아서 이걸 도저히 토닝으로 일일이 잡기 힘들겠다 싶으면은 처음 회차에 얘를 같이 시행을 하는데, 시행을 할 때도 좀 에너지를 좀 줄여서 시술을 하게 되면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잡티들을 개선시키는 그냥 간단한 목적으로 하더라도 플루엔스를 너무 높이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충분하게 에너지가 정확하게 잘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전달이 되고, 그 색소들도 그 에너지를 정확하게 다 반응을 하고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과하게 높여 가지고 부작용을 높일 필요는 없고, 차라리 몇 번 더 하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좀 촘촘하게 시술을 하게 되면 되고요.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냉각수 계속 돌아가는 소리가 나죠. 냉각수가 계속 돌면서 레이저 장비가 작동을 하는 거라서 가능한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유지 측면에서 좀 아껴가지고 나는 시술을 해야겠다, 이거 레이저도 비싼데 내가 아껴가지고 이걸 좀 오랫동안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쓰면 쓸수록 고장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거의 뭐 하루에도 풀로 돌아가는 레이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투패스까지 가는 경우들은 뭐 일부 좀 덜 먹은 색소 같은 경우들 할 때 빼고는 저는 웬만하면 원패스 정도로 끝내고요. 보통 얕은 색소들이 많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패스로 했을 때 요게 반대편으로 다시 넘어갔을 때는 색소 주변으로 약간 붉음증이 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색소들이 에너지를 먹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코 같은 경우도 이렇게 팁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다 가능하고, 이마 같은 경우에는 플루엔스를 좀 줄여서 보통 색소 있는 부분 위주로만 보통은 진행을 하고요. 잔머리카락이 많은 부분들은 뻔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시술을 하진 않고, 머리카락이 많은 부분은 시술을 하게 되면은 플루엔스를 많이 낮추고 가볍게 약간 토닝하듯이. 그래서 언제나 시술은 효과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항상 부작용 가능성, 그 다음에 내가 판단하는 스티치 패치의 타입이 아닐 가능성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살짝 좀 진해지는 그런 색소 병변들은 보통 평균적으로 5일이 지나면은 검은 가루 바스라지듯이 점점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서 보통 1에서 2주 이내에 대부분 떨어지고, 얼굴 가운데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가장자리는 가끔씩 2주 후에도 오실 때도 살짝 좀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크게 딱지가 막 만져지거나 그렇지도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색소들이 좀 떨어져 나갈 거고, 얕은 색소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안쪽에 있는 깊은 색소들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뭐 피코슈어나 뭐 피코플러스 같은 토닝으로 진행을 해서 보통을 진행한다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 기미가 조금 어느 정도 좀 깔려 있거나 하게 되면은 보통 35 정도로 시술을 하게 되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로 시술을 하고, 악성 기미들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열 에너지를 최대한 좀 적게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30줄 정도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쿨러도 같이 하긴 하는데 지금은 이제 촬영 때문에 쿨러는 제외하고 진행합니다. 충분히 이 안에 있는 사파이어 팁에도 쿨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느끼는 그런 큰 불편함은 없어요.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30% 오버랩을 하면서 시술을 하면 되고, 촘촘하게 시술을 한다 하더라도 빈 구역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빈 구역들이 얼마나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곧바로 스웰링이랑 레드니스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부위를 시술을 안 했구나 라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 시술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피부 재생술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화장 세안도 다 가능하고 가벼운 운동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다운타임이 좀 짧은 거를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적합한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붉은기는 3일을 설명드리는데 대부분 하루 이틀이면 붉은기도 많이 빠지고 진정관리가 끝나도 바로 붉은기가 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부 표면에 자체적으로 좀 피부 표면에 피부 탄력이 좀 떨어져서 얼굴이 늘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살짝 리프팅이 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주기적으로 해주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고, 기미가 있는 사람들한테서도 CO2 플락스를 해서 리바운드가 발생하거나 액티베이팅이 되는 것을 억제하고 예방할 수 있으며 크게 부담 없이 시술을 할 수 있어서 의사들이 선택의 폭은 이런 장비들로 인해서 더 넓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반나절 정도는 얼굴에 화끈거림을 느끼고요. 왼손으로는 가능하면은 그 피부를 좀 잘 모아놔서 팁 자체가 평평하게 잘 이분하게 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하루 이틀 정도는 모공이 좀 커 보이고 더말 스웰링이 생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모공이 커졌습니다 막 이러고 이제 다음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하루 이틀 정도, 대부분 하루 안에 가라앉고요. 그래서 다운타임이 굉장히 좀 짧은 시술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만큼 또 효과도 좋고 피드백도 굉장히 좋은 레이저 장비 중 하나입니다. 물론 굉장히 깊은 흉터들 같은 경우에는 어블레이티브 레이저를 사용해야 될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좀 넌 어블레이티브 레이저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레이저는 파라미터 잡는 것도 그렇고 항상 좀 쉬워야 부작용 가능성도 적고 접근성도 좋고 브로드하게 모든 시술들을 할 수가 있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잔주름 개선에도 많이 쓰고 모공 개선, 그 다음에 흉터 개선에도 많이 쓰고요. 기본적으로 피부 콜라겐을 재충전시키기 때문에 저는 항노화 목적으로 많이 쓴다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패키지에 같이 들어가 있고요. 기미에도 항상 재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망가진 피부 장벽을 재생하는 목적으로도 많이 쓰고, 그래서 지나고 보면은 이렇게 시술 안 보인 데들이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만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주면은 되고, 보면은 시술이 잘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보면은 환자분이 좀 화끈하다고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후처 치료는 보통 크라이오 같은 거 많이 하게 되고, 이후에는 당일 화장 세안 다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로션이나 선크림 같은 거 바르고, 야외 활동은 가능한 2, 3일 정도 좀 자제할 거를 권고해 드리고 보통 이제 환자분은 가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얼굴 쪽 시술을 마치겠습니다.